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점팀입니다. 앉아서 오프닝을 진행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관련이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인사 이제 해야 될까?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올 PD입니다. 또 나오게 됐습니다. 올 PD님이 왔다. 뭐다? 그렇다. 작업을 한다. 무슨 작업을 한다? 힘든 작업을 한다. 근데 오늘 제품은 힘든 작업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아주 간단하죠. 맞아요. 왜냐? 우리 콘체 영상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금속면이든 목재면이든 무슨 면이든 거의 대부분의 면에다가 페인트 칠하듯이 바르게 되면 콘크리트 면으로 만들어주는 제품을 저희가 리뷰를 했었죠. 굉장히 편하게 시공도 했었고 평가도 꽤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처음 바르시는 분들은 이게 어쩔 수 없이 뭐 밀리거나 롤러질도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제품을 콘체 대표님이 개발을 하셨다고 해요. 어떻게 작업을 한다? 미장 칼로 떠 바르기만 하면 된다. 미장 칼로만 할 수 있다? 롤러질도 할 수 있다. 같이 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이번에 출시가 됐다고 해서 지금 제품을 준비를 했는데 당연하게도 안 해봤어요. 뚜껑 열고 해볼 건데 이 제품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콘체 기존 제품들은 미들 그레이, 라이트 그레이 두 가지 색상의 제품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색상만 있다 보니까 프라이머라든지 위에 코팅이라든지 그리고 또 밝은 색의 어떤 이제 다른 색을 더 감미할 수 있는 제품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소비자분들이 얘기들이 많았어요. 뭐 물론 제가 개발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번에 아트콘에서 새롭게 이제 출시된 프라이머, 코팅제, 방수제 그리고 아이보리색 네. 그 제품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아이보리색이 조금 빈티지 느낌 내기 용이한 색깔이잖아요. 그렇죠. 사막색. 그렇죠. 네네. 일부러 그렇게 출시를 하신 거죠. 색상을. 네, 제가 알기로는 뭔가 밝은 톤으로 해가지고 유럽 미장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그렇죠. 네, 유럽 미장의 그런 느낌을 살릴 수 있는 덕지덕지. 그렇죠. 덕지덕지도 되고 미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장 칼로도 작업이 가능한 그런 공법까지 네. 가능하게끔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뭐 유럽 공법이 뭐고 뭐가 어떻게 됐는데 뭐 색깔도 많이 추가가 됐고 어렵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우리가 원래는 막 콘체 1에 물 3으로 타가지고 초벌을 하고 2로 해도 되고 좀 복잡했잖아요. 간단하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시멘트처럼 바를 거면 콘체 2에 물 1, 페인트 롤러처럼 바르고 싶다? 콘체 1에 물 2로 시공을 하시면 끝이 나는 거예요. 대신에 하도제 작업만 하신 다음에 바르면은 완성이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시공을 하면서 이번에는 말 많이 안 할게요. 지난번 영상에 우리가 시공할 때 말을 하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설명이 초반에 들어갔다가 중간에 들어갔다가 뒤에 들어갔다가 하니까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과묵하게 작업을 하는 걸로 하고 시공을 다 한 다음에 이 제품이 얼마나 쉬워졌냐 조금 총평 같은 걸 하는 걸로 하고 빠르게 작업을 해보도록 할 건데 어디 할 거냐 여기 할 거예요. 요렇게부터 요렇게 기역자면으로. 왜냐하면 제가 낙엽송을 싫어하거든요. 낙엽송을 싫어하는데 제가 요거 시공을 할 때 선택권이 없었어요. 시공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좀 바꾸고 싶어가지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이게 또 말이 길어지네. 그렇죠. 네.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제품이니까 시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쉬어볼까요? 그렇죠. 가시죠. 가시죠. 한 가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프라이머 작업할 거잖아요. 네. 프라이머 작업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프라이머는 그냥 기본적으로 잘 붙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다른 역할로는 이 합판 같은 거나 이제 흡수가 잘 되는 면에 콘체를 하게 되면 수분을 빠르게 흡수를 해요. 그거를 미연에 반지해 주기 위해서 잘 붙게 하면서 습을 빨아들이는 걸 조금 더디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게 프라이머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흡수가 되면 왜 안 되느냐? 갈라지죠. 그렇죠. 부스러지죠. 네. 약간 보스라진다고 해야 그렇죠. 되나요? 네. 네, 크랙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프라이머 작업은 필수적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점만 인지를 하시고 우리는 이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기 어렵죠. 이거 쉽게 따는 방법이 있어요. 오, 알려드릴까요? 혹시 그 드라이버 있으세요? 드라이버.
이게 의외로 따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거를 네. 간단하게 네. 이걸 아 거기다 꽂아? 네, 꽂은 어. 다음에 이분이 여기가 잘못하면 삐죽한 곳이 이쪽으로 가면 찢어져요. 그러니까 여기다 놓고 이렇게 해서 그냥 엔지. 자, 그럼 칠해보시죠. 네. 아, 이거 처음에 푹 담그면 이게 넘칠까봐. 이게 기존 그런 수성 프라임하고는 좀 달라요. 뭔데? 아 그러면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그렇죠. 아니 지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거 네. 일반 소비자들은 모르시지만 네. 프라이머가 이렇게 걸쭉한 건 없어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좀 묽죠. 네, 수성 프라이머라고 하는 거는 되게 묽게 그냥 액체처럼 되어 있는데 얘는 약간 페인트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네. 네. 물 덜 탄 수성 페인트 느낌 나요. 네네네네. 근데 이게 이 프라이머를 써주시면은 발색도 되게 좋고. 그렇지. 네. 흰 도화지처럼 만들어. 그렇죠, 그렇죠. 그런 작업을 해주기 때문에 일반 프라이머하고는 좀 달라요. 안에 성분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뭔가 되게 전문가처럼 얘기하다가 갑자기 끊어져요. 제가 좀 짧습니다. 이게 짧고. 아 근데 그런 느낌은 확실하겠네. 네. 이게 진짜 스케치북처럼 만들어 주니까 진짜 크레파스로 칠할 때 하얀 벽에다 바르는 게 잘 보이는 것처럼 잘 보일 수가 있겠네. 배색이 좋죠. 아이디어 좋네. 네. 그렇게 해서 다른 프라이머하고는 특별합니다. 네. 발라보시죠. 자 이제 우리 말 그만하고 빨리 작업합시다. 가시죠. 그리고 이게 특징이 뭐냐면 냄새가 안 나요. 냄새 나나요? 어머니 휘발 냄새 안 나네 머니. 네. 이게 수용성 제품이라 냄새도 네. 안 난대요. 아 그래서 이 콘체에서 프라이머를 출시한 거고 나는 이게 사실 프라이머는 시중에 많은데 왜 출시를 했나 싶었더만 이게 의미가 있었네. 콘체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 순간 콘체 전용이라고 말씀드릴 뻔했어요. 근데 일반적인 페인트 작업하실 때도 이거 바르고 하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네. 확실히 우리가 지금 바르는 낙엽성 합판 같은 경우가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무늬 합판이다 보니까 비쳐 보일 수가 있을 건데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줄줄 흘러. 저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얘가 아무래도 네. 돌면서 더 튀는 부분이 있겠죠. 프라이머 작업을 완료를 했고요. 얼마 뒤에 시공을 하면 될까요? 보통 고화 건조까지 가려면 한 3시간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지촉 건조까지만 가면 되니까 1시간 정도 있다가 작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밥을 먹고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프라이머 작업을 완료를 했었죠. 지금 1시간 정도 지났는데 다 말랐어요. 이제 우리가 추가적인 작업을 해볼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 콘체는 공정이 2가지 방법을 할 수 있다면서요. 물론 뭐 더 디테일하게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얘기를 할 거고 2가지의 선택 방법이 있다고. 네, 전에 이제 했던 그 롤러로 하는 방식이 있고요. 네. 롤러로 하고 흑칼 같은 걸로 모양을 내주는 디테일한 방법이 있고 2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좀 네. 디테일하게 표현을 할 때 좀 내가 원하는 대로 표현을 할 때 쓰시는 방법이고 또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저희가 흔히 아는 흑손 있잖아요. 미장할 때 하는 흑손으로 좀 두께감 있게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기만 들었을 때는 첫 공정은 물기가 다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비율을 어떻게 타고 그러면 2번 타야 되는구나. 그렇죠. 2번을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롤러로 한 번 칠하고 뒤에는 또 흑손으로. 페인트는 콘체 1, 물 1 한 다음 그 다음에는 다시 되직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또 써가지고 다시 타기에는 비율 맞추기가 쉽지가 않을 건데 사실 그래서 좀 더 공정이 좀 더 걸리고 또 분할을 해야 되고 좀 귀찮은 면이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물 한 바가지 콘체 한 바가지를 넣고 작업을 했지만 다음 추가로 탈 때는 얼마나 쓴지 모르니까 그 양을 또 조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디테일하게 하려면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되직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뒷작업은 콘체 1에 물 0.5 뭐 아니면 콘체 2에 물 1 해가지고 되직하게 해서 그럼 그런 방법이에요. 바르고 한 번 더 바르나? 아니면은 바르고 아닙니다. 한번 두껍게 바르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하는 솔 같은 거 있으시죠? 네. 뭐 화장실 청소할 때나 뭐 이럴 때 쓰는 그런 솔 같은 걸로 툭툭툭툭 쳐주기만 해도 그게 모양이 나와요.
아 이게 양각을 내가 내는 거네. 그러니까 이제 음영 표시를 거기서 바로 할 수 있는 거네. 그렇죠. 거기다가 다시 미장지를 하면은 올라온 거에서 이렇게 맨들리하게 되니까 이거는 이게 영상 보시면 아마 이해를 하실 텐데, 그럼 뒷작업이 훨씬 편하네. 훨씬 편하죠. 그럼 우리는 뒷작업을.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일을 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콘체를 활용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쉽게 하고 싶어서 콘체를 활용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복잡하면은 아무래도 이게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죠. 좀 더 간편하게 보여줘야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한번 작업을 진행을 해보는 걸로 하고, 만약에 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 나온다? 물 타. 페인트 브러쉬 다시 이제 제대로 되게 보여드리는 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 저희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 1로 타면 되는 거잖아요. 콘체 2에 물 1. 그럼 우리는 되직하게 할 거니까 4컵 정도의 물 2컵으로 하도록 하고, 컵은 종이컵이 아닌, 자 이렇게, 이게 이런 컵입니다. 이렇게 이 정도 큰 컵 있잖아요. 이렇게 타서 바로 진행을 해보는 걸로 하죠. 뚜껑 따주세요. 그렇죠. 제가 아까 알려드린 방법대로 또 따볼게요. 네. 자, 요 드라이버를 넣고 여기가 지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콘체는 볼 때마다, 이 감독님 처음 보실 건데 엄청 고와요. 이거를 제가 미전 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게 되게 고와요. 이게 시멘트 느낌이 안 나고 되게 고운 밀가루 느낌? 그쵸? 그렇죠. 자, 그러면 비율에 맞게 타주세요. 저는 섞을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 네. 오, 진짜 부드러워요. 네. 이게 맨손으로 만져보면 엄청 부드러워. 콩고물 같아, 콩고물. 자, 4번 넣습니다. 자, 물 2컵. 자, 물은 아까 떠온 게 있어서 네. 자, 물을 와, 이게 섞어져요? 엄청 돼지가겠다 진짜. 그렇죠. 자, 됐습니다. 비율이 2대 1로 이제 넣었어요. 뭐 섞을 때 요령 같은 건 없고요? 이 콘체를 섞을 때는 고속 교반으로 해서 최소 3분 이상. 3분 이상. 네, 3분 너무 오래도 안 되고 딱 3분. 네. 그 정도까지만 해주세요. 아 근데 이게 섞는 게 쉽지가 않네. 되직하게 하니까. 처음에는 이게 가루랑 물이 덜 섞이니까 이게 점점 되직해지는 게 느껴져요. 고추장의 느낌? 딱 그런 느낌, 딱 그런 느낌. 딱 고추장 느낌. 맞네. 이게 사실 우리가 3분 이상 섞는 이유가 안에 있는 성분이 잘 섞이게 하기 위해서 섞는 거라면서요. 이게 그냥 뭐 색깔 낸 밀가루 같지만 사실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교반을 해야지 나중에 점도나 그런 강도에서 하자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대표님이 말씀을 저번 콘체 영상에서 하셨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죠? 맞습니다. 이 콘체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입자가 되게 곱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두껍게 콘체만으로 썼을 때 두껍게 작업했을 때는 크랙이 절대로 가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겠네. 입자가 고우니까. 네, 입자가 곱게. 사실 우리가 곰보라 그러죠. 입자 좀 두꺼운 애들은 더 두꺼운 것도 있고 좀 가는 것도 있고 하니까. 수축을 하게 되면 그렇죠. 갈라짐이 생기는데 얘는 입자가 곱다 보니까 그런 갈라짐이 없어요. 점점 고추장에서 좀 된장이 돼가고 있어요. 점도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시면 돼요. 네. 자, 요리는 레시피대로 해야 되겠죠? 눈으로 봐서는 되게 지금 다 된 것 같잖아요. 근데 더 해야 돼요. 그렇게 좀 안에 있는 성분들이 섞이려면. 네, 고루고루 섞여야 되기 때문에 점도가 흘러내리진 않나요? 흘러내리진 않죠.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두껍게 하면 흘러내릴 수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두껍게 작업하지 않고 그 흑손으로 펴 바르는 거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흘러내리지 않아요. 제가 얘기를 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저도 진짜 처음 해보는 거예요. 이거 안 쉬우면 방송 그냥 확 안 해버릴까? 점도가 자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게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밀가루 반죽 같아요, 되게. 쫀득해 보이죠? 그러니까 표현 좋네요. 되게 쫀득하게 됐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직하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요거를 우리가 미장칼에 덜어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보죠. 얘는 붓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많이 덜지 마시고 네. 처음에는 조금만 퍼지니까 되게 생크림 바르는 것 같아. 자, 이 정도 작업을 해볼까요? 네. 작업할게요. 개성막이 우리가요 이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그렇죠. 자, 시작. 시작.
근데 많이 모자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쎄하게. 아, 그러게요. 저 지금 막 바르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더 이쁘게 나와. 그러네요. 이미 무늬가 나와. 지난번 콘체 작업보다 훨씬 편해. 사실 그건 우리가 뭐 땡볕에서 작업을 하기도 했지만 자, 우리 처음 찍는 사람들 맞죠? 이거 처음만 작업한 사람들 맞다니까? 2번 발랐는데요. 없어졌어요. 와, 세상 편하다.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재밌어요. 걔보다. 이거 봐봐. 어. 내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냐? 랜덤으로 표현되는 느낌? 이거 봐. 이제 이런 느낌도 바로 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이고 오, 이렇게. 사실 우리가 이런 느낌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대충 재밌다. 재밌어요. 완전 거짓말이 아니고요. 진짜 재밌어요. 우리 애들 보고 발라라도 바르겠다. 사실 우리가 리모델링 할 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내가 못하는 작업은 시공비 때문에 걱정돼서 안 하고 내가 하는 작업은 힘들까 봐 안 하거든요. 맞잖아요. 네. 근데 안 힘드니까 충분히 할 만하죠. 네. 집에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한테 네 알아서 해봐라라고 해도 아이가 발라도 되게 예쁜 무늬로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뭐 구멍난 부분은 뭐 이렇게만 발라도 이런 무늬가 생기는 거니까 그렇네요. 기본적으로 작업을 해도 나는 예쁜데요. 그렇죠. 저도 마음에 들어요. 사실 우리 2차 작업 하려고 지금 1차 작업만 미리 어떻게 보면 하도만 해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찍어가지고 무늬 내보려고 나던데 작업을 하는데 저는 미장 칼 느낌도 예쁘고요. 헤라의 그 느낌도 예뻐요. 네. 그래서 느낀 점이 있는데 정말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우리 애가 작업해도 합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 네, 같아요. 작업성은 100% 쉬워요. 손바닥으로 해도 돼. 아, 진짜. 손가락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정도면 했는데 손으로 한 게 맞는데 진짜 손으로만 작업하고 만약에 뭐 애들 감성 살려가지고 손바닥 찍으라고 해도 예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작업성은 진짜 100%다. 누가 해도 다 할 수 있다. 근데 단점, 아쉬운 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평수가 10평은 되진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좀 두껍게 하긴 작업하긴 했는데 또 있지만 네, 한 8평? 7평? 그럴 것 같아요. 보통 이 제조사에서는 이제 최대 평수를 보통 이제 얘기를 하니까 한 8평 정도는 정석적으로 시공을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무늬를 한번 내보는 작업을 할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뭐 스펀지, 솔 그런 걸로 찍어 놓고 살짝 말린 다음에 샥 그렇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사실 그 미장에도 그런 식의 기술법이 있어요. 각기오다시라고. 뭐라고요? 각기오다시. 각기오다시. 네. 번역하면? 번역은 어렵고요. 이건 어르신들이 이제 옛날부터 이제 네네네. 일본 그 공법을 쓰시다 보니까 네네. 미장을 해놓고 솔이나 못 같은 걸로 떨궈내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거치게. 봤다. 아시죠? 그게 그거구나. 네, 약간 그런 식의 효과를 주는 거예요 이번에. 근데 얘는 그거보단 쉬워요. 그렇죠. 고와서. 자꾸 이게 쉽다는 얘기를 하는데 진짜 쉬워서 하는 얘기예요. 거짓말 1도 안 보태고 저는 제가 지금까지 해본 유튜브 촬영 중에 작업성은 얘가 제일 쉬운 게 아닌가 진짜 이게 목에 핏대를 올리고 얘기를 해서라도 이게 쉽다는 걸 언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싶어서 그만 얘기하고 자 2차 작업 해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그럼 솔 줘요. 솔, 네, 제가 가져왔어요. 나는 스펀지로 해볼래. 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네. 저는 조금 엠보싱한 느낌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네, 저는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네. 화장실 닦을 때 쓰는 솔. 네. 흔히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요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걸로. 이게 그냥 찍으실지 아니면은 톤체를 한 번 더 찍어서 찍을지 한번 그거 결정하셔서 해보시는. 느낌을 낼 수 있겠네. 그냥 그렇죠. 표면에서 뭔가 음각 양각을 주느냐 아니면은 그냥 아예 덮쳐가지고 양각을 더 세게 표현하느냐. 그렇죠. 저는 후자 찍어서 한번 해볼게요. 저는 그럼 반대로 그냥 이 상태에서 한번 찍어볼까요? 오케이.
고고. 고. 자, 시작. 자, 그러면 제가 욕실에 쓰는 솔로 한번 모양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이거를 무심하게 그냥 툭. 여기서 뭔가 실력의 판가름 날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나 지금 되게 뭔가 이 제품 사용이 쉬운 거에 뭔가 빠져 있는 것 같은 게, 야, 왜 찍어도 예쁘냐? 그렇죠. 저도 지금 찍으면서 되게 이쁜데요? 되게 거친 느낌 나는 게 예쁘네요. 안 돼. 자, 이 정도로 하고 한번 문대 볼게요. 또 여기에다가 이 흑칼로 자, 나 알았어. 나 어떻게 해야지 굵은 느낌으로 할지 나 이제 벌써 감이 와. 힘을 빼고. 어. 그죠? 아니. 아니에요? 지금 저거 얘기 안 해줄 거예요. 요거는 조금 콘크리트 느낌 난다. 뭔가 면이 질감이 이게 찍는 대로 느낌 나는구나 진짜. 됐죠? 근데 이거는 진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예쁘고 안 예쁘고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지저분한 게 뭐가 예뻐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 한 가지 제안해도 돼요? 어떤 거요? 지금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이 부분만 하고 제가 해볼 테니까 우리 감독님들 세 분한테 홀수잖아. 결정하라 그래. 좋네요.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나머지 다 해보는 걸로. 어때? 좋습니다. 어때요? 마지막 끄덕끄덕해줘 카메라로. 자, 그럼 내가 이게 또 제가 미적 감각이 있어가지고. 기대해도 되죠? 예. 제가 좀 그런 감각이 있습니다. 미적 감각이 있기 때문에 딱 벌써 감이 오죠 지금. 그죠? 덕지덕지? 그렇죠. 덕지덕지지만 좀 이따 보세요. 결과 보세요. 기가 막힐걸요 아마. 이렇게 딱 노시는 것 같아요. 응? 장난치는 것 같아. 좀 이따 결과 보시잖아요. 깜짝 놀랄 거야. 장난 아닐걸요? 굳이 이렇게 큰 게 필요가 없네. 나 근데 오늘 촬영이 너무 재밌어요. 이게 한 40번째 얘기하고 있죠. 작업이 너무 쉬우니까 30초 정도 시간을 줍니다. 지금 방금 되게 긴장되시죠? 웃지 마. 나 지금 되게 예술가 같지 않았어요, 되게. 30초 정도 시간을 주고요. 자, 사실 엄청 긴장돼. 되게 지저분할까 봐. 이게 시간이 중요하거든. 지금 이 시간이 되게 중요해. 이 숙성되는 이 시간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지. 자, 30초 지났고. 안 되면 어떡해? 안 되면 어떡해? 자, 표면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오늘 처음 하는 사람이 되게 말이 자,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뭐가 예뻐요? 자, 감독님들, 자 마음에 드는 걸 한번 비춰주세요. 제발. 카메라 앵글 방향이 내 쪽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카메라 앵글 방향이 내 쪽이 아닌데. 자, 하나, 둘, 셋. 왜? 왜? 이게 안 예쁘다고? 이게 예쁘죠. 이거 대표님이 보내온 샘플이랑 거의 대표님한테 저항받을 거예요 아마 3명 다. 3명 다 지금 대표님한테 다 저항받을 거예요. 지금 대표님 하는 소리가 지금 여기까지 들려. 왜? 이거 대표님이 보내준 샘플이랑 거의 동일한데? 근데 사실 얘도 이뻐요. 네. 근데 제게 더 이쁜 거죠. 이쁘잖아요. 그렇게 자기 자랑을 거창하게 하겠어요? 이게 이쁘구나. 근데 혹시 아까 이게 방송에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감독님 하는 얘기 들었어요? 어떤? 안 했던 게 제일 예쁘다. 안 했던 게 기본이 제일 이쁘다. 막 발랐던 게 제일 예쁘던데 라고 이제 이 감독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런 느낌 원하는 느낌대로 다 낼 수 있다. 그렇죠. 제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대로 표현하는 대로. 네. 또 얘기하지만 애들이랑 같이 해도 할 수가 있다. 손으로?
손으로 해도 되고. 안 내면 진다. 가위가위보. 뭐 이미 손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나 그거 하려고요. 나 저거 하려고. 저거 있잖아. 저거 우리 유명인들 유명한 거리에 바닥에 핸드 프린팅 핸드 프린팅 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사무실이니까 그렇죠, 손바닥 그렇죠. 찍어놓고 철물점 TV라고 써놓으면 그렇죠. 좋습니다. 나는 그럼 여기다가 이거 되게 기념비적인 거 아닙니까? 그만해 보도록 하자. 네. 제가 원하는 대로 이게 무늬가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 네. 자, 그러면 요거를 말린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해볼 게 있죠. 코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건조가 일어나게 되면 제 손을 조금 클로즈업 해주시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나중에 가루처럼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코팅 작업을 한번 더 해줘야 됩니다. 대신에 건조를 한 다음에 발라야 되겠죠. 건조가 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렸다가 작업을 해보는 걸로 하죠. 네. 시공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코팅만 남았어요. 일어나지 않는 마감의 역할만 남았는데 아마 이 영상 보시는 전문가분들은 조금 탐탁치 않게 여기실 수도 있어요. 뭐 저렇게 가라로 시공을 하냐. 물론 저희가 시공한 방법이 잘못된 시공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셔도 충분히 예쁘게 나오고 충분히 마감의 능력치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돈을 받고 작업을 하시는 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간결하거나 조금 더 정석적인 방법을 원하실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른 시공법은 뭐가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한 이제 작업 방법은 프라이머를 바르고 그 위에 혼체 코팅 이렇게 한 방법이잖아요.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또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 뿐더러 좀 더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프라이머를 따로 발라주는 게 아니라 프라이머하고 콘체하고 초벌을 할 때 아예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도 돼요? 네, 혼합공법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밑 작업을 프라이머랑 콘체랑 같이 배합을 콘체 1에 프라이머 1 그리고 물 1을 배합을 해가지고 한번 발라주는 거죠. 그러면 프라이머도 한 번에 되는 거고 그리고 콘체 1의 도장까지 처음에 이제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다음에 코팅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저희가 한번 바르고 나서 코팅을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작업하시는 분들도 긴 시간 이제 할애하기가 어려워요. 하루에 끝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일정이 마치다 보면.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속견으로 이제 빨리 이제 코팅까지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사용하시는 게 혼합공법 똑같습니다. 콘체에 코팅제 그리고 물을 같이 배합을 해서 마감을 쳐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시간 공기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단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단점이 뭐냐면 방수제를 콘체하고 섞었을 때 색감이 진해질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이 아이보리 색깔이 아니라 그 방수제하고 같이 섞었을 때는 심도가 깊어지면서 약간 베이지, 무슨 느낌인지 알죠? 네, 베이지 같은 약간 진한 느낌이 납니다. 네. 그래서 샘플판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시공한 방식이죠. 코팅제를 바를 공법인데 이런 색감이 원래 나야 되는 게 기본 시공법의 색감이에요. 근데 배합을 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어두운 색감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비교를 하게 되면 이 정도의 색감이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일반인 분들이 접근하시기에 또 다른 단점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배합을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저희가 애초부터 콘체 2에 물 1의 비율을 저희가 한 이유가 이렇게 방금 되게 쉽게 설명을 했지만 콘체 2에 물 0.5에 방수제 1 이런 식으로 섞으셔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공법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분들은 이렇게 원래 본인이 하시던 방식대로 섞어 쓰셔서 빠르게 일정을 당겨가면서 작업을 하셔도 무방하다. 전문가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게 쉬운 방법일 수 있고 우리는 오늘 한 방식이 쉬운 방식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이게 또 드라마틱하게 시간이 길어지지가 않는 게 저희가 오늘 11시부터 작업했어요. 11시에 작업을 해서 밥 먹고 와서 거의 1시 넘어서 시작을 했죠. 근데 지금 4시거든요. 5시간 정도면은 마무리가 가능하니까 이 정도 평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쉬운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작업을 한 거는 이게 유광의 느낌은 아닌데 이렇게 비춰봤을 때 광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얘는 광이 없네? 왜 그런 거예요?
얘는 이제 혼합공법으로 했을 때 이 코팅제 자체가 콘체에 같이 섞이면서 광이 죽은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콘체를 먼저 하고 위에 코팅을 하다 보니까 막이 씌워진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에그쉘 정도, 네, 그런 정도로 광이 나는 거죠. 에그 뭐라고요? 에그쉘이라고 해가지고요. 계란 표면에 그 광 정도 난다라는 전문 용어죠. 저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나는 얘가 예뻐요. 광이 있는 거. 이게 너무 무광은 뭔가 조금 너무 딥해 보여요. 나는 얘가 나. 저는 무광이 났습니다. 안 되면 진다. 그러니까 예뻐. 그럼 무광이 조금 더 예쁜 걸로 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섞어서 했을 때는 어둡고 무광의 느낌이 나고 별도로 시공했을 때는 원래의 본연의 색이 나며 살짝의 에그시엘 느낌이 난다라는 걸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색깔을 맞추신다고 하면 여기에 수성 페인트, 밝은 색의 수성 페인트를 섞으면 색깔을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어요. 전문가 분들이 했을 때. 안 할래. 저는 그냥 따로 시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시공한 방식이 나는 쉬워요. 엄청 쉽죠. 섞으면 아마 지금 영상 보시는 분 대부분들이 아마 지금 공감을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섞어 머리 아파. 잘못 섞어봐. 막 흐르면 어떡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도 걱정했잖아요. 이게 안 흐른다고 했는데 안 흐르긴 안 흘렀지만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또 한 번 실패하면 집에서는 또 닦아야 돼. 봐봐 이게 닦을 게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걱정이 생길 수도 있으니 본인이 쉬운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시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럼 우리는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코팅을 하고 결과물을 보여드리고 오늘의 영상은 그 끝에서 클로징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수제 작업을 할 건데요. 안 들어와요? 기계 하나 더 있어요? 아니요. 근데 어차피 이거 뿜칠이라서 금방 하니까 제가 빨리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합니다. 예쁘죠? 그죠? 네. 난 코팅제 바르니까 전문가가 한 느낌이 나. 이 제품은 물론 제가 뿜칠을 했기 때문에 조금 쉽게 작업을 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근데 코팅을 한 번 더 해주니까 정말 예쁘게 작업이 됩니다. 저는 이 제품 보면 볼수록 점점 더 마음에 들어요. 우리 오늘 작업한 거 우리 정리 한번 해봅시다. 네. 소감이 어땠는지와 추천할 만한지 안 할 만한지 솔직하게 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작업성 100점. 저도 100점입니다. 진짜 100. 네. 지난번 콘체가 한 80점쯤이었으면은 초벌할 때 그 밀린다는 단점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 어딨어? 전혀 없죠. 저는 작업성은 100점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작업 시간. 난 나쁘지 않아요. 이게 만약에 페인트로만 결과물의 차이로 봤을 때 만약에 우리가 수성 페인트 흰색으로 작업을 했다고 칠게요. 그럼 우리가 그냥 깔끔해 만지지 밋밋해지잖아요. 근데 얘는 디자인적인 측면으로 작업이 가능한 제품이잖아요. 근데 작업 시간이 한 5시간 정도다?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이만한 작업성에 저는 그 정도 작업성이면은 저는 꽤 괜찮은 작업 시간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도 원래가 이게 낙엽송 합판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게 어디 봐서 이제 낙엽송인가요? 그렇죠. 완전 이제 시멘트 벽이 돼버렸잖아요. 표현도 그렇고 이런 표현감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세 번째로 금액. 이거 금액 안 바뀐 거 혹시 알고 있어요? 네, 들었어요. 네. 이게 아이보리 색깔이 그러니까 제조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대요. 훨씬 많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단가는 동결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기존 거. 제가 그 부분에서 굉장히 놀란 게 지금 우리가 보통 일반인 분들이 작업을 하시기에는 한 통이면 충분하고도 남거든요. 저는 6만 원대에서 이런 시공을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프라이머라는 추가 금액이 들어가고 코팅제라는 추가 금액이 들어가지만 그거는 무슨 공법이든 다 들어가야 되는 공법이기 때문에 저는 주 재료의 금액을 신경 쓰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코팅제나 프라이머도 시중의 금액보다 조금 저렴하게 출시가 됐기 때문에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콘체하고 비슷한 제품 중에 유럽 미장이라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유럽 미장보다 더 합리적인 제품으로 더 좋은 퀄리티까지 나올 수 있는 제품이라서 저는 되게 가성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 많이 비싸거든요. 네. 유럽 미장으로 시공을 할 수 있다고 출시된 제품들 보면 많이 비싸요. 아마 비교해 보시면 아마 많이 놀라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저 간략하게 아쉬운 점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시공 평수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집이 넓은 분이 계실 수도 있고
한 면이 아닌 방 하나를 전부 다 하시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근데 실사용 물론 우리가 좀 많이 예쁘게 쓰긴 했어요. 바닥에 떨구고 막 덕지덕지 발라가지고 하긴 했는데 한 8평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사실 뭐 제조사에서는 원래 최대 평수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한 8평쯤 나올 것 같아서 많은 평수를 우리와 같은 공법으로 시공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용 평수가 조금 아쉬울 수 있겠다. 그렇게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나 뭐 아쉬운 점 없으셨어요? 네, 저는 아쉬운 점은 없었고 단지 이제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콘체하고 혼합공법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콘체하고 코팅제하고 그 혼합공법을 사용할 때 한 번에 너무 두껍게 하면은 장크랙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법을 사용할 때는 얇게 시공을 하시거나 아니면 편하게 하시려면 저희가 아까 했던 기본적인 베이스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전문가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잘 아실 거니까 그럴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일반인 분들이 혹시나 이렇게 하면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한번 해볼까? 했는데 욕심이 많아서 이거를 이렇게 듬뿍 떠서 쫙 바르면 벽에 급이 쫙 갈 수가 있으니 일반인 분들은 그런 거를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맞아요. 난 근데 오늘 이 제품이 사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억지로 짜낸 아쉬움이에요. 난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뭐 말하자면 이게 좀 아쉽지 않을까라고 얘기한 느낌이라서 저는 그전 콘체가 사실은 난 굳이 저거 이제 안 발라도 될 것 같은데라는 느낌으로 저는 제품이 더 좋아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오늘 너무 즐겁게 보통 우리가 촬영이 이 시간쯤 되면 조금 지치잖아요. 근데 작업을 쉽게 해서 그런가 체력이 남았어. 진짜 찐으로. 원래 지금쯤 되면 진짜 나 이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독님이 내한테 맨날 그러거든요. 저거 촬영하기 싫냐고. 싫지가 않네. 저는 되게 재밌게 오늘 쉽게 촬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제품 너무 괜찮고 100점 만점에 통합 점수로 진짜 한 92점 정도 드립니다. 92점이요? 네. 와, 상당히 높네요. 8점은 평수가 아쉽다. 네. 그렇게 저는 정리하고 싶어요. 점수 몇 점 드리고 싶으세요? 저는 95점 정도 드리고 싶네요. 95점? 네. 진짜 좋은 제품이에요. 혹시나 이게 내가 DIY에 관심이 있으셨거나 기본적으로 아이보리를 많이 사용하셨던 유럽 미장을 활용을 하셨던 전문가분들은 진짜 한번 활용해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뭐 코팅제나 방수제를 아니면은 프라이머를 콘체 거만 활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도 없는 뭐 섞어서 사용을 해도 내가 쓰는 방수제나 코팅제나 프라이머를 활용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험점TV였고요. 저는 올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맞다. 오늘 이 제품 5말을 나눔비 배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어떻게 활용을 하실지 댓글 남겨주신 후 나눔비 배트 신청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 베스트 댓글 선정에 제품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로 끝!